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 세시연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어떤 남자랑 사귀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려우신가요? 네, 정말 수없이 많이 상담한 상담가로서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후자. 네, 그러니까 오래 사귀는 것 자체가 진짜 더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 2년 이상 연애하신 분의 비율이요, 생각보다 되게 높지가 않아요. 저희 세시연 대표 상담사인 성훈 코치가요, 무려 7년이나 여자친구와 연애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요, 짧은 연애보단 긴 연애가 대부분이에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가면요, 사실 막 얼굴만 봐도 뭐 설레고 막 너무 보고 싶고 이런 감정은요, 솔직히 진짜 거의 없어요.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30살이 넘어가고부터는요, 막 로맨틱한 사랑, 운명과 같은 사랑, 이런 것들은 거의 있지도 않거니와 솔직히 잘 믿지도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랑을 대할 때, 그리고 인연을 대할 때는요, 과거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다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대부분의 연애가 1년을 넘지 못하는 이유,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가진 타고난 호르몬에서요, 17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 설렘과 같은 것들 말이죠. 자,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란 말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고 사귀게 되면요, 우리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수치가요, 확 진짜 올라갑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수치는요, 초반 그리고 서로 감정들이 맞아가기 시작하면서 진짜 정점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한 8개월쯤부터 해서는요, 그게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17개월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이 주는 도파민적 자극은요, 거의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최신형 핸드폰이나 뭐 어떤 명품들을 샀을 때, 그 처음에 샀을 때 그 즉시 주는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냥 그게 당연히 내 거고, 그냥 맨날 보는 거고, 막 볼 때마다 막 새로워, 이런 감정은 없어지잖아요. 네, 사람 역시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설렘과 같은 감정은요, 99%는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냉정하게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딱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비유가 쉽게 우리가 우리의 핸드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볼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하지는 않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하루만 없다고 쳐볼게요. 진짜 이게 단 하루만 없어도요, 대단히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거예요. 아, 누가 연락은 오지 않을까? 아, 인스타 봐야 되는데, 아, 유튜버 진짜 세시연 그거 새로 올라왔는데, 없어져 보니까 이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성숙한 연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서로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은요, 편안함, 그리고 뭐 아무렇지 않음, 차분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뭔가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이 되게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 자체를 받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언어적으로 정서적 유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요, 1년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든 뭐 단점이든 대부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같이 여행도 가봤을 거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장점 단점이 이제 그냥 완전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그냥 추상적으로 장점을 많이 보는 연습을 해라, 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단점이 크게 보이는데 갑자기 장점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 지점에서는요, 만약 상대방의 치명적인 단점이 보인다면요, 그 부분은 서로 명확하게 이야기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정말 큰 문제는 서로 그러려니 넘어갈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회피형 성향이 강한 사람과의 연애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관계가 확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는 서로가 만날 때마다요, 고쳤으면 하는 거 진짜 다 서로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에이, 그냥 넘어가지 하다가 쌓이고 한 번에 다 이야기해버리죠. 그걸 들은 상대방은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에 확 들으면요, 가까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겁을 먹어서 그냥 그 관계를 놓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대부분의 회피형의 이별 패턴들이거든요. 정말로 갈등이라는 건요, 모든 커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잘 맞는다고요? 자, 잘 맞으면 갈등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 자체가 없어요 라는 건요, 사실 서로가 지금 알게 모르게 어느 부분에서 참고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쌓이면요,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누구 한 명이 그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상대가 느끼는 데미지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그냥 섭섭한 걸 말하는데 나한테 헤어짐을 말한다고? 이런 상황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건요, 회피형이든 아니면 즉시 해결력이든 커플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요,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요,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요,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생겨도 이겨나갈 수 있다.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자, 이 느낌 느껴보신 분들은 진짜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보통 이런 느낌을 느끼면요, 정말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고쳐,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언어의 묘가 반드시 필요해요. 오래가는 커플은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막대하지 않아요.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오빠의 많은 면이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 관계 역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오히려 회피하지 않고 이 부분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때 이 일이 나는 조금은 속상하더라고. 네, 이런 식으로요. 일단 서로의 관계 자체를 긍정하고요. 자신이 섭섭하거나 상대방이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신기하게도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한번 꼭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먼저 우리 관계를 긍정하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우리가 섭섭해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막 이걸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이 부분을 알았다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팁이 나와요. 바로 상대의 방어 기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각자마다 연애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사랑을 하면 진짜 확 타올라요. 상대방 연락 하나하나 좀 더 나에게 더 잘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죠. 반면 사랑을 미지근한 온도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자, 이 두 사람은 전혀 진짜 단 1%도 잘못한 행동도 없고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다만 온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는 개인의 방어 기제로 작용을 합니다. 자, 미지근한 연애를 원하는 사람에게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요, 본능에서부터 거부를 해요. 우리가 보통 많이 다투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오빠한테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친구들은 매일 만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속을 하게 돼? 네, 이런 사연이 되게 많은데요, 이건 나의 입장에서만 그런 거지 상대방의 연애의 온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친구를 만나는 행위 자체가 회복의 의미예요. 이 회복이 있어야 오히려 여러분을 만나서도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자의 회복 시기에 계속 푸시를 하거나 압박을 주면요, 이 사람은 계속 회복되지 못한 채로 우리를 보겠죠. 자, 그러면 계속 지친 상태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자체를 존중해 줬을 때 사랑은 더 깊어져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역시 상대방을 위해서라는 마인드가 제일 위험해요. 연애든 사랑이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로 인정받으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방치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가려다가는요, 이게 내가 연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누구를 키우는 건지 되게 헷갈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요, 매우 간단해요. 존중받고요, 존중해야 한다. 상대가 느끼는 방어 기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자, 그 부분을 건드리면 그건 100%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서로는 각자의 문화가 있고요, 우리는 그걸 더 존중해 줬을 때 더 성숙한 깊은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로 오래 연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 갈등은 필연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방어 기제를 건들지 마라, 연애의 온도,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시연에서는요, 오로지 여성분들을 위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법에 대한 무료 PDF 그리고 다양한 상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요,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